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드럼 마스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음, 원래 제가 하드웨어 어셈블리를 여러 꼭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음, 이런 하드웨어 이것도 벌써 몇 번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판을 하나 맹길 때 이런 거 한 5개 들어가게 한 판을 맹길어요. 이거를 그 원판 한 장이 1000짜리면은 요거 한 5장 들어가고 위로 해서 300, 옆으로는 200 좀 안 되게 180 정도 하면은 355, 15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한 판이나 두 판 분역이 남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같은 건데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거는 캐드에서 캡처한 거고 이거는 같은 사이즈 미리 맹겨 놨던 거에서 그 사진이고 그래서 두 개가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에 제가 최근에 그 드럼을 배우기로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드럼 악보 보는 거에서 기초를 좀 보기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2개월, 3개월 더 했는데 지금 그 스틱을 구해가지고 두들기는 거 연습을 들어가야 되기 직전인데 이게 기초죠. 아주 상한 기초 중에 상한 기초죠. 근데 그 메트로놈하고 인터넷에서 그 무슨 저기 있잖아요. 그 올챙이 발이 앞발이 쑥 뭐 그런 곡 또 학교종이 이런 거로 그 박자 그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본데 제가 워낙 그쪽에는 문외한인데 둔치에다가 아주 뭐 몸치에다가 다 치자 붙으면 다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이에 좀 악보 보는 법 이런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 결과로 결국 음악이라는 게 그 주파수와 듀레이션, 시간이죠. 그러니까 듀레이션, 시간 그 두 개의 조합이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어요. 주파수는 뭐 예를 들면은 저 집 월급쟁이 때 이럴 때는 새벽에 일하기 전에 솔루션 같은 거 하면 1kHz로 이렇게 보내서 0dB에서 한 3dB, 5dB 이렇게 설렁하면서 하고 그거를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직업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악을 뭐 하나 배워야 되겠다. 악기를 배우는 거죠. 음악을 배우는 게. 생각한 결과가 그렇게 뭐 400Hz에서 뭐 얼마 하는 그 주파수 그게 도레미파 하는 음계가 되겠죠. 그거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박자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듬 박자. 그걸 저는 그 시간축을 해서 듀레이션이라고 그 듀티 얘기할 적에 그걸로다가 표현을 했는데 그쪽엔 제가 직업상 개념이 조금 있어요. 스코프로 보면 그 시간축하고 우상하는 주파수인데 그 레벨이잖아요. 그 스코프상에서는. 그래서 그 주파수 개념하고 이 듀레이션 시간축 개념이 좀 있으니까 그거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뭐 한 10년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도 고물 구했다가 또 버리고 구했다 버리고 또 두 번인가 하고 근데 최근에 그걸 하기로 했어요. 취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손자가 하나 있는데 걔가 어릴 때부터 저기
바이올린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해요 보면요. 그 2학년 때 그 오케스트라 그렇게 서울 학생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러니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붙어가지고 오디션 봐서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세련됐어요 보면은요. 근데 언제 그 식사 아들이 밥을 산다고 해서 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손주한테 너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냐 그랬더니 그렇게 도레미파 뭐 7개 8개 의미죠. 그렇게 지금 4학년에 이렇게 몇 년 전이니까 뭐 한 2학년 뭐 1학년 2학년 그때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는 모르지만은 그 한두 개는 안 돼요. 아 이게 도움이구나 뭐 400 주파수 내가 물어봤더니 그걸 알더라고요. 한두 개는 들으면 아 요거는 이게 절대음감을 가진 놈이에요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30년 월급쟁이라고 지금 또 30년 지나가서 70이 넘었는데 아 저건 2kg 소리 비슷하구나 이렇게 그건 하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를 물어봤어요. 얼마 그 시간을 두고 한두 달인가 이렇게 두고선 너 그 박자 그거 메트로놈에 치는 그 박자 이렇게 그게 정확한 시간을 아냐 그랬더니 그거는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강 비슷하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그 손주 영향을 제가 좀 받았는데 나는 그쪽 그 전자 쪽에 일을 올병 젊었을 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그걸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첫 번째고 둘째는 그 손주 영향을 받고 또 취미도 하나 배워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어졌는데 그 이렇게 두들기기 직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이런 기판을 만드니까 지금 요 사진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지금 이 위에 여기 있는 거가 요 디스플레이 하나예요. 6자리. 그 PCB 그 원판 사진이 돼서 제가 이 사진을 놓은 건데 요거 지금 두 개 하나 둘 여기 3개짜리인데 이렇게 이 보드는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죠. 요거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메트로놈이라고 그러는 건 리퍼런스 아니에요. 그, 뭐, 템포라고 되게 메트로놈 프로그램 돌려보면 템포라고 그러고, 4박자, 8박자 이렇게. 이 기준이죠. 그러니까요. 아주 정확한 리퍼런스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쪽은 이렇게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메트로놈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제가 캡처할 때 여기 뭐야 그 드럼 스네어 파트고 여기는 하이햇이라고 그러나요? 하이햇이라고 그러죠. 심벌 쪽인데 이거 글자를 빼먹었어요. 그렇게 해놓고선 그리고 많이 저기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두들기려고 그 학교 종이 땡땡땡 두들기려고 보니까는 제가 두들기는 거가 그 북이나 이렇게 스네어죠. 그 여러 개 있지만은 그 기본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 스네어 북 두들기는 거가 이 메트로놈 박자하고 맞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양쪽이 들어있는 건데 이건 그 스네어 북이고 이쪽은 스네어 북 위에 바로 위치한 그 하이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심벌 쪽 두 개를 두들기는 거가 그 박자죠. 메트로놈은 박자니까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판을 맹길 줄 아니까 아직까지 쭉 이렇게 기판을 설계를 해서 그 이 기판을 이렇게 구멍 뚫고 녹여내고 이러는 건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함대사 못 오고 잘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 이런 게 그 남동 공단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뭐에 헤드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맹기로워서 와요. 그러면 여기 땜질 부품 끼고 해서 땜질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스페이스는 채워야지 되니까 못 채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들어있다 그러면 못 채우면 얘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나오죠. 기판 설계할 적에요. 그거보다는 새로운 게 하나 나오면 시험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됐어요. 거의 99%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두들기는 소리하고 그 메트로놈 기준이 되는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요. 제가 두들기는 게 제가 아주 음치, 박치, 무슨 세상에 치는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튜브에 한 60곡지, 지금 70곡지 다 돼가는데, 원래는 저기 뭘 하려 됐냐면,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컨덴서 마이크를 소개를 하는 걸 한 곡지 올리려고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북하고 심볼 거를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읽어드려서 그 신호를 정형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정리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메트로놈 거하고. 그래서 그 신호를 잡는 게 이 마이크죠. 그러니까요. 마이크. 근데 옛날에는 마이크가 뭐 다이내믹도 많은데 제가 마이크는 그 이 손톱 많은 거 이 굵은 연습 저기 굵은 연필만 해가지고 된 거를 500원, 1,000원 하는 거를 한 몇 개 사다가 컨덴서 마이크라고 그러는 걸 몇 개 사다가 센서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대강 하니까 잘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실제 일은 딴 거니까 어느 한 파트니까. 근데 이번에 이 심볼 신호고 북 신호를 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앰프 회로를 그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앰프 회로를 그래서 검색을 한 거예요. 저기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선 제가 전에 썼던 거 제가 상식적인 거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회로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거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꼭지를 하나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까 이 드럼 위주로 꼭지를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뭐가 안 되는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마이크를 해서 한 꼭지를 맹길고 또 합쳐가지고 뭐 드럼 마스터로 해서 또 드럼 얘기를 해서 한 꼭지 맹길고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안 해보고 한 번은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맹긴 자료를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맹길면은 그게 뭐 같은 게 올라왔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고서는 업로드가 안 돼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생각해보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맹길어 가지고 요거 한 덩어리하고 요거 한 덩어리하고 또 요거 한 덩어리하고 또 뭐 그 위에 거 뭐 또 한 덩어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하여튼 안 돼서 이번에 망설였어요. 이 자료를 맹길어 놓고 한 일주일 넘겼어요. 뭐 다른 일 하느라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컨덴서 마이크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컨덴서 마이크를 어떤 센서나 마이크로 쓰시는 분들은 이 자료 보시면은 충분히 그 뭐라 그럴까 딴 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도 지금 붙일 거니까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하고 또 이렇게 스피커해서 그 확성까지 그러니까 앰프 저 386이라는 거 이건 옛날에 많이 써봤어요. 이 200mm인가 300mm 출력인데 이거는 그 그렇게 그
월급쟁이 때 많이 써본 거예요. 이게 8핀짜리인데 소리 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회로 이거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길게 설명드린 것식으로 그 신호를 잡아서, 그러니까는 이 두 개 악기 북어하고 심볼 신호를 잡아서 가운데 메트로놈 기준 신호하고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LED인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속에 여러분 그 메트로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1, 2, 3, 4 이렇게 치면은 첫 번째 거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 기준일에게 이렇게 소리가 그 네 박의 소리 중에 첫 번째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소리를 잡아서 그게 첫 번째 거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 다른 주파수를 가려내는 회로도 있고, 이 마이크 회로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는 박자를 제가 LED로 표시하기 이렇게 LED를 4개, 4개, 2줄 8개, 또 4개 해서 그 칠 때마다 이렇게 4박, 8박 치면은 여기 이 LED 빛을 보게 해놨어요.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근데 소리도 듣게는 해놨어요. 여기 지금 앰프 보시면 이 스피커 있잖아요. 메트로놈이 원래 소리로 되게 많이 하죠.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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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템포, 스피드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 나는데 여기 또 스피커, 앱에 스피커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커넥터는 해놨어요. 요 앰프인데 이게 저 위에 스피커 앰프 8핀짜리인데 이렇게 스피커를 앱에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빛으로 보는 걸 소리보다 빛으로 비교해서 보게 해놨어요. 이렇게요. 빛으로 보게요. 그리고 빛으로 보는데 그 메트로놈 빛으로 보는데 메트로놈도 그러니까 여기 앰프가 있어서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 소리를 안 듣고 그 LED 램프 빛으로만 하겠다 해도 돼요. 여기 4개에서 1, 2, 3, 4 보통 4박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인데 학교 종이 치면은 1, 2, 3, 4로 그 스네어하고 하이햇 치는 거가 요 4개 보이겠죠. 2, 4에 그 하이햇 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고 제가 드럼을 배우려고 그러면서 지금 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자회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그 DTF 설명할 때 그 따르는 신호를 정의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하이해서 아니 그렇게 뭐 넓게 봐서 심벌하고 드럼하고 같이 치면은 그 구분을 해내려고 그래요. 그 주파수가 높을 거니까 저기 심벌 주파수가 북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로가 들어있는데 그 아시는 328이라고 그 DTF 전화 벨소리에 들은 그 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뺐는데 뺐다는 거 말씀드리고 앰프 회로 오늘은 이 앰프 회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앰프 회로 설명을 오디오죠 그러니까요. 그걸 위주로 드릴 거예요.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이건 뭐 여자분 마음대로 뭐 설계하는 놈 마음대로 이런 걸 붙이는 거니까 이건 요거지 마시고 용도는 말씀드린 그렇게 쓸 거예요. 내가 치는 거를 빛으로 바꿔서 기존의 그 기준이 내는 저 메트로놈이 내는 거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 위에 4개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종류로 하면 그거는 기준 따라서 여기 켜지겠죠. 그거는 아주 정석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4개는 뭐냐면 드럼 걸 가져오든지 심볼 걸 가져오든지 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뭐 베테랑이 되면은 누누 구분 안 되게 같이 이게 움직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근데 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맹기를 질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려내는 거. 근데 그 일본 메트로놈 일본 기준인데 그, 그 하이햇 소리가 한 번만 나겠어요. 수도 없이 나죠. 그렇게 그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그 한 8마디에서 뭐 한 20마디, 30마디가 그때 그게 다 계속 갈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선 두들기는 거에서 보겠다고 지금 기판을 맹기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이 드럼 쪽, 그만 말씀드리고, 앰프 쪽, 오디오 확성, 소리 확성 그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편집을 했어요.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이 올린 기사인데, 글이 뭐, 아마추어 햄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올린 건데, 이게 많이 나와요. 이 컨덴서 마이크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많이 해보신 분, 이거를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돼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회로나, 이 세 개, 이 두 개 회로가 같은 거예요. 얘는 일반 트렌탈 쓰고, 얘는 FET라고 그러잖아요. 요 오디오용 2SK30이라고. 그걸 쓴 건데, 이 회로 같아요. 보시면요. 설명 드릴 거예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햄의 그 마이크, 뭐죠? 그 손으로, 핸드 마이크 손으로 누르고선, 그 무전기라고 그러는 거 손으로 누르고 하는 거기에 스위치하고 전원하고 관계가 돼서 회로에 그렇게 뭐지 않은 분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로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보지 마시고 여기 설명도 그런데 보기 쉽잖아요, 이게. 이걸 보지 마시고 이 회로를 선택하시거나 이 회로를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회로는 같은데 트랜지스터하고 FET하고 그 차이점이에요. 보니까 회로 구성을 조금 여기가 충실하게 했죠. 보면은 구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두 회로의 차이점은 이 일반 트렌타 썬 거하고 FET 썬 거하고 그 차이인데 그거 빼고 회로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여기서는 에미터를 바로 잡지되는데 여기는 에미터에 뭐 DC 바이어스라고 하나요? 이 전류 리미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요게 다른데 이게 예를 들면 진공관 앰프 같은 데서 보면은 캐소드에 저항 거는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만 달라요. 보면은 다 똑같아요. 바이어스 걸린 거 이건 부하고 이건 다음 넘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이 에미터하고 이 트랜지스터는 에미터라는데 FET는 소스라고 하잖아요. 요거 소스에 요거 붙었는데 여기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게요. 똑같으니까요. 요거 뭐냐면 이렇게가 마이크 들어온 거가 이렇게 신호가 되는데 지금 이게 330 마이크로 걸었는데 이건 뭐냐면 요 사이에 오디오가 그러니까 이 3.3km고 330 10분질이 걸렸는데 오디오 신호가 여기서 드롭이 되니까 오디오는 바이패스 시킨 거예요. 오디오는 일로 넘어가서 다음에서 써야지 여기서 걸려서 10분지 1이지만 여기 3.3km고 아니 3.3km고 330이면 1대 10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얘는 오디오를 DC만 여기서 유효하게 쓰고 AC는 바이패스 시킨 거예요. 그 진공관 앰프에서 캐소드 저항 거는 식이나 똑같은 거죠. 전류 리미트 겸해서 이렇게 썬 거죠. 그러니까 여긴 직결하고요. 그 차이만 달라요. 이해로 의해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걸로. 요새 FET 구호기도 한 10년 전에 요거를 무슨 초음파 센서 이거 썼길래 가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해놓고 이 부품으로 써도 되는 거니까요. 똑같잖아요. 이게 회로를 기판을 맹겨 놓고도 얘를 꽂아서 이렇게 회로를 맹길든 얘를 꽂아서 이렇게 회로를 맹길든 맹길 수 있어요. 같은 회로니까요. 이거 들어간 건 그냥 여기다 점퍼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것도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 회로는 같은 회로인데 이걸 쓰지 마시고 이게 좀 틀린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는요. 요쪽인데 이 더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 보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전원 어떻게 되냐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컬렉터예요. 여기 가운데가 컬렉터인데 컬렉터에 출력이 나오거든요. 출력이 나오는데 이대로 가면은 아닌 거예요. 이거요. 컬렉터에 부하장 얘가 있어야 돼요. 3.3kg가 여기 있고 여기 전원이 여기로 와야죠. 근데 이건 일로 가서 여긴 전원이 없으니까 일로 가서 이 55 프락을 지나서 안쪽에 회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장비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기 햄 트랜시버 이런 데로 꽂힌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회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로가요. 근데 이 회로가 있어도 이상한 게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 3.3kg가 있는데 여기 얘는 뭐냐면 이 컨덴서 마이크의 전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앞쪽에 5V에 앞쪽에 전원에 걸려야 돼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항을 통해 여기는 330kg고 여기 10kg인데 바로 걸려야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면 이걸 통하고 난 뒤에 여기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틀린 회로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말고 또 이 기사에 그 구글링 한데 보면은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또 대답했는데 제가 보면 주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 조금 잘못들이 그렇게 몇 프로는 틀린 말을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쪽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이 C에는 컬렉터에는 전원이 붙어야 돼요. 요거 부하 저항을 통해서 전원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틀린 거거든요. 그 여기다 전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 회로니까요. 이대로 쓰시기도 하고 컨덴서 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컨덴서 마이크.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회로에서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가 뭐냐면 대부분의 회로에서 이 빨간색 안에 든 부분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써도 이 마이크하고 이 회로만 가져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지금 여기 약간 오렌지색 아니에요? 빨간 건 없다고 치고 그게 이 회로예요. 이게 원래 제가 그림을 편집을 했는데 이 오렌지는 여기 오렌지를 하나 카피에다 여기다 붙인 거예요. 위에 원래 그림에는 없어요. 그냥 두 줄 쭉 나갔는데 지금 이 두 줄이 쭉 나갔다가 치면 거기에는 이 DC가 걸려 있잖아요. 건전지 뭐 3V에서 9V. 근데 실제 DC 쪽 다이렉트 DC 쪽에 회로가 나가면 좋을 거 없죠. 여기 필요한 건 이 신호만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신호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 걸 카피해 넣고 여기서 빨간 걸 없앤 거는 없앤 회로가 이거라는 거.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써요. 그 이유로 설명드릴게요. 컨덴서 마이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컨덴서 마이크 작동 원리는 그 뭐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컨덴서는 아시는 것처럼 두 면이 맞춰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컨덴서의 원리가요. 여기도 얘가 속에 그렇게 돼 있겠죠. 거기다 전원을 건 거예요. 3V에서 9V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3V 9V네요. 여긴 6V. 그러면 두 판대기가 있는데 거기 전원이 9V가 걸려 있는데, 이 마이크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두 판의 압력이 닿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전원으로 돼 있던 그 컨덴서 양쪽에 충전돼 있던 전하가 말소리가 들어가서 그 컨덴서 판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거리가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빵빵하게 충전이 돼 있는데 저 건전지로다가요. 근데 이렇게 말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판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미세하겠지만은 그 들어오는 소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그 전화 이동이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km까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컨덴서 두 쪽인데 한쪽은 접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이 우쪽이에요. 근데 우쪽에 전원이 통했는데 10km, 1km에서 10km 통해가지고 걸리고 여기를 신호로 뺀 건 여기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어가면은. 근데 그 레벨이 그 레벨이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이걸 어떤 센서를 썼어요. 무슨 소리가 나면 저기 마이크로 쓴 게 아니고 센서 소리가 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저기 무슨 안전장치 맹기는데 그걸 제가 이 센서를 썼을 때 그때 그 스코프로다가 얘 출력을 본 적이 있어요. 요 회를 맹기러 가지고. 근데 이게 상당히 커요. 음, 지금 기억이 그게 10mV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물론 컨덴서 마이크에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싼 거, 그 부품가게 가면 하얗게 돼서 볼펜보다 좀 굵은 거, 그 사인펜 굵기 정도 돼가지고 길이가 한 1cm 안 되게 해서 핀 두 개 땜질해서 쓸 수 있게 된 거, 싼 컨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출력이 그렇게 10mm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쓰면은 그냥 돼요. 이게 컨덴서 마이크, 여기 컨덴서 마이크죠. 뭐 일렉트로인지 뭔지 했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원이 10km를 통해서 전원을 걸어준 거예요. 여기다가요. 한쪽은 접지고 소리가 그러니까 컨덴서 양면에 충전되어 있던 전화가 여기 들어가는 소리에 의해서 그 판이 움직이면은 거리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 바뀐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여기서 들어온 게 충전돼 있다가 소리가 들어가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자리에는 변하는 오디오 변하는 만큼 요 자리에는 신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컨덴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얘가 증폭을 하는 건데, 이 아래에서는 이 뒤에 장비들이 달라붙기, 메트로놈도 달라붙고 그 멀티바이브레이터 달라붙어서 제가 이걸 붙였어요. 얘만으로 신호가 자구만은 안 되니까 붙였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런 회로가 아니고 그냥 앰프로만 마이크로만 쓰실 때는 이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타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써본 경우 제가 써봤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이 회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센서라고 여기 그랬네. 마이크지 센서 또 이게 무슨 장비 센서로도 제가 쓴 것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싸니까 워낙 1,000원짜리예요. 그냥 그 알맹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래서 뒤에다가 이 소리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땜질해서 오디오 센서, 그러니까는 음성 센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또 마이크고요. 그래서 앰프 회로하고 컨덴서 마이크 작동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설명드린 게 아니고 제가 하드웨어나 프로그램도 그 제가 쓴 꼭지 그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그 8메가 MCU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실제 썼던 거, 제가 실제 이해하고 있는 거 설명드린 거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고 요 빨간 거 안에 쓰시면 돼요. 마이크 회로는요. 마이크나 이걸로 뭐 도둑놈 잡는 무슨 오디오 창고 같은 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부시적 소리 나면 얘가 읽어가지고 무슨 그런 센서 쓸 때 이해로 쓰시면 돼요. 이게 이 뒤에 회로가 앰프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일부러 이걸 안 써도 되고 또 저처럼 이 뒤에 여기서 이렇게 잡은 드럼 신호를 뒤에 가서 또 다 가공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회로 했다가 이 부분 안 끼면 되거든요. 안 끼고서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프 하나 끼워놓으면 바로 나가서 이 회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 제가 맹긴 회로에서는 이 마이크 출력이 이 오디오 앰프 출력 여기도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인데 LM386이라고 네모진 거 8핀짜리인데 그냥 좀 이렇게 무슨 텔레비 소리 뭐 가정이랑 그런 정도 출력이에요. 얘가 200mm인가 300mm 와트인데 근데 얘도 증폭 그, 증폭이 돼요. 얘도요. 이거 매뉴얼에서 카피한 건데 요 뒤를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20배 개인이 20배 여기 이렇게 컨덴서로 피드백 시켜주면은 200배 그래서 이걸 안 쓸까 얘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 몰랐는데 몰라서 여기 이걸 쓸까 말까 이것만 쓸까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요 바로 여기 연결하면 물론 소리 나는 건 알아요 근데 뒤에 달라붙는 게 습계가 달라붙기도 하지만 제 경우는 TTL IC가 달라붙잖아요 TTL CMOS CMOS는 뭐 3V서부터지만은 다른 MCU 쪽으로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5V라고 봤을 적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넣었어요. 이 뒤에. 그래서 이 출력을 여기다 걸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건 뭐 충분히 제 설명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혹시 이 오디오 센서나 이 컨덴서 마이크가 최근에 제가 이런 마이크를 쓰고 이러는데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무슨 독일제 슈나이더라고 있는 제나이더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RCA 마이크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 무슨 이렇게 얼룩얼룩 큰 바구니 생긴 거 그거 77TX 그 딱 다이나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거는 써보니까 괜찮아요 소리가요. 그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그 노래방에서 많이 쓰는 컨덴서 마이크거든요. 음질도 괜찮고 근데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장비용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스튜디오 녹음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장비용으로 설명드리니까 이거 쓰시고 출력은 또 이거 쓰시면은 앰프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앰프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를 다시 한번 맹길어서 이 이름 이쁘잖아요. DM3A 드럼 마스터라고 했는데 이거 제작 기사로 몇 번 올릴게요. 이 드럼은 생전 처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도 처음이거든요. 사이즈는 요만하고 그래서 이거는 해가면 그리고 여기 회로가 많이 있어요. 요게 지금 우노에서 쓴 328P거든요. 328 TQFP죠. 그러면 PDB 아니고요. 이 328에 우노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설명 겸해서 요대로는 또 쓰면은 유튜브에서 똑같다고 그러고선 안 올려주겠죠. 이렇게 바꿔가지고서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회로 설명은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앰프, 마이크 앰프죠. 그러니까 마이크 앰프고 오디오, 간략하게 쓸 때 오디오 앰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